찌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려운 중년의 적, 살.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근육은 감소하고 지방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몸에 쌓인 지방을 방치하면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줘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날도 선사원해졌겠다, 슬슬 운동을 시작해볼까 했던 분들은 주목!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는 여러 운동법과 습관까지 대공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지방과 헤어질 방법,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 네, 죽어라고 해도 안 빠지는데 오늘 이걸 뺄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뜹니다. 빨리 TV 앞으로 모이세요. 네. 네, 아까 태훈 씨가 한 저거 6개만 뺐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저는 많이 안 바랍니다. 한 2개 정도. 저는 2개 갖고 거기 2개 더. 네 개. 덩이만 그러니까요. 오늘 네.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 없이 요요 없이 건강하고 힘들지 않게 체지방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 3분이 출동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호 교수님, 김지혜 교수님, 김나리 트레이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조금은 물러가면서 네. 이제는 가을 느낌이 물씬 나고 있습니다. 선선한데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교수님, 이제 좀 지방 줄여보면 될까요? 네, 올여름이 워낙 더워가지고요. 더웠죠. 저 환자분 중에서 더워서 운동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드디어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나가가지고 뭐 흙도 좀 밟고 바람도 좀 쐬고 땀도 좀 흘려야 되는 이유가 올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이 심장이랑 혈관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는데 한 2~3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많게 되면 그 칼로리들이 다 뱃살이 되니까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 주셔야지 그 연말을 잘 지나고 올겨울을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성 씨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요, 그런데 네. 정말 한 해 한 해 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출산할 때 당시가 한 30kg 정도 쪄서 쌍둥이 엄마잖아요. 네, 쌍둥이 쌍둥이를 엄마. 출산해서 진짜요? 80kg대였거든요. 그래서 야. 그걸 빼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그럼 했습니다. 쌍둥이 둘이 30kg였던 거예요? 아니요, 7kg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나간 정도죠. 그래서 아무튼 살 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렇게 우리 몸에 체지방을 빼는 이유는 사실 미용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몸속의 지방은 위치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 그리고 장기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내장지방입니다. 이 내장지방은 남성분들에게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폐경기가 지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여성분들에게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내장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혈관 내피에 달라붙어서 이 물질들이 내피를 손상시키게 되고 이 혈관 속에 계속해서 콜레스테롤과 같은 물질을 쌓이게 만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이에 뒤따라서 뇌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들과 위험성이 높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중년 이후에는 더더욱 체지방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지방은 사실 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실천은 아주 힘들지만 네.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줄이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는 조금 덜 먹고 섭취한 칼로리보다는 더 많이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먹을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이게 실천하기 가장 힘이 든데요. 우리가 칼로리가 충분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똑같이 덜 먹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양 알겠습니다. 과다의 시대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박지연 아나운서가 그 출산 이후에 30kg 맞아요. 감량에 깜짝 놀랐어요, 성공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박지원 아나운서만큼이나 또 체지방 줄이기에 확실하게 성공하신 분이 또 계시다고 해서 예. 저희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누굴까요, 이 중에서? 맞춰보세요. 이 세 분 중에 있다고요?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트레이너님은 뭐 워낙에 어릴 때부터 운동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트레이너님 운동하셔서. 예. 네. 김 교수님도 뭐 살이 찌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장성호 교수님이 예전에 좀 풍채가 있으셨다가 좀 약간은 잘 요요가 안 오게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아유 무슨 그런 신뢰가 되는 말씀을. 우리 장성원 교수님은 직업이 재활의학과 전문이신데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김나리 트레이너는 운동이 직업이신 분인데 저분이야 뭐 당연히 평생 관리하셨을 거고. 그렇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김재희 교수님은 뭐 지금은 딱 좋으시지만 예전에 이제 의대생 시절에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스트레스로. 하느라고 그때 조금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과연 어느 분이 체지방 감량에 확실히 성공한 적이 있는지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누구세요? 누구시죠? 누구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여주셔야지. 두 분이 약간 알아보시겠어요? 커플룩을 입으신 거. 아니 왼쪽은 제가 말씀드린 장성호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네네. 오른쪽이 누구신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 누구죠? 어머님. 설마 트레이너님이세요? 네네네.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니 뭐 더 젊어지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왼쪽은 장성호 교수님, 오른쪽은 김나리 트레이너신 진짜? 거예요? 아니 트레이너님 저는 이거 실망은 아니고 좀 배신인 게 트레이너님은 당연히 태어나시자마자 저는 스쿼트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이 찌셨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날 된 때부터 일이에요? 트레이너인 줄. 네. 코로나 때 살이 좀 쪘어요. 헬스장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머. 하던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체지방이 한 15kg에서 지금은 한 7kg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지방을 줄이게 된 거는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40분씩 주 7일을 했고요. 운동으로는 테니스로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저처럼 지금 보면 체지방량이 표준 이하잖아요. 저는 매일 평생 운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 체지방 유지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반 여성인 경우에는 9kg 이상을 유지를 해야 생리불순이나 체온 저하나 이런 것들이 안 올 수 있어서 저처럼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나을 때부터 트레이너인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로 워낙 운동을 하시니까 그런지 체지방만 이렇게 쏙 빼셨어요. 네. 어떻게 체지방만 이렇게 없앨 수가 있죠? 근력 운동이랑 식단 조절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운동이 꼭 중요해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근력 손실 없이 체지방만 뺄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죽었다 깨나도 저 김나리 트레이너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또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일단 본인이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빼본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오늘 어떤 운동 처방을 해주실지 진짜 기대가 큽니다. 네. 예. 아니, 김나리 트레이너께서는 또 운동을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네. 우리가 뭐 열심히 하셨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에 다른 분 한 분 계세요. 맞아요. 이게 의상이 약간 주황빛이어서 더 약간 부해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햇빛 때문일까요? 하필이면 네. 또 장성호 교수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분 같은데 전후 사진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게 왼쪽 사진이 한 5년 전 사진 같은데요. 저게 저는 단기간에 찐 건 아니고요. 이게 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점점 몸에서 필요로 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똑같이 먹다 보면 조금씩 찝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부터 한 10년 동안 불을다 보니까 저 때가 한 100kg 정도 나왔어요. 문제는 저렇게 되니까 제가 저 때 고혈압약 한 4개 정도 먹고요. 고지혈증 생기고 그다음에 복부지방 많으니까 지방간도 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줄여가지고 한 20kg 정도 줄이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혈압약 아직 먹긴 하는데 하나 정도로 줄이고 고지혈증 좋아지고 지방간 좋아지고 바지는 기존에 있던 거 다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런 식으로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체지방 줄이기에 고수시네요. 어떻게 20kg이나 감량하셨는지요? 그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일단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즉 기존보다 덜 먹으면 무조건 빠지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이거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어가지고 빠지게 되면 거의 100% 요요가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먹으면 찌죠. 다시 먹으면은 그대로 다시 그 살이 되면 더 안 좋아집니다. 완전 약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운동이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빠진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굶는 것도 힘든데 운동까지 힘들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체지방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씩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편한 운동, 쉬운 운동.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빼보자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브릿지 같은 그런 운동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악력기 같은 거 한 5분 정도 출근하면서 5분 운동하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 도착을 했다. 그럼 연구실까지 한 10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가가지고는 또 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거 해가지고 아령 운동 5분 정도 하고 밥 먹고 나서 다시 10층까지 계단 오르기 또 올라가가지고 아령 운동 5분 집에 가가지고 집에 퇴근하면서 악력기 5분 집에 가서는 플랭크 같은 거 5분 이런 식으로 짬짬이 5분씩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요요가 없이 저체중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